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연도죠. 이제 지난주에는 배당과 관련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 업종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을 좀 짚어주실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2021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업종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2022년도 유망 업종입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짚어주시겠고요. 오늘은 이 유망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산업들이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22년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를 좀 꾸려볼까 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곧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포인트를 좀 갖고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1월 1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제가 20년도 12월 24일 방송에서 21년도 가져가야 할 종목 4가지를 꼽아보자라는 주제에 4가지 종목을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들었습니다. 이를 20년도 12월 24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죠. 20년도 12월 24일 날짜에 세로 선을 그어놓고 본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바로 단기적으로 약 2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1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도 20년도 12월 24일 날짜에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1년치의 상승률, 1년 동안 고점이 어디였을까를 놓고 봤을 때에도 약 3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죠. 12월 24일에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았을 때 약 60%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게 네이버고요.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12월 24일부터 1년 동안의 상승률을 좀 보았을 때 적어도 120% 크게 좀 상승을 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 12월 31일 오전 8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주제를 22년도 유망산업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좀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말미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21년도 12월 31일에 허반석 산업부장은 과연 22년도에는 어떤 종목을 꼽아볼 것인가, 적어도 3종목 정도는 한번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좀 꼽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종목을 꼽을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그리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매일 아침마다 작전 리포트 방송을 통해서 선호했던 그리고 주로 잘 다루었던 섹터를 보면 대형주 위주로 좀 보았고요. 전기전자, IT 부품, 유통, 음식료, 통신 장비, 자동차,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았고요. 지주회사와 은행들을 좀 보았습니다. 22년도 유망업종으로 전기전자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승전 작전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유용했다 그리고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1일 오전 8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특집으로 구성되는 만큼 많은 시청을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 그 다음 날이죠. 12월 31일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프리뷰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022년도에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키워드를 본다면 공급난 완화,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폴더블폰, 5G의 대중화, 폴더블폰의 대중화, OLED,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이렇게 좀 키워드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키워드들 중에서 공급난 완화에 대해서 하반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 섹터에 있어서 공급난 이슈,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었죠. 중국과 유럽 등에서 전력난까지 생겼고요.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부품 쇼티지가 산업 곳곳을 흔들어 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난 완화는 시간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신이 없었던 시절부터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이 3차, 4차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에 대한 국내 승인도 핫한 이슈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도 전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과 생산 차질 이슈는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점진적 회복이 전기전자 업종에도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고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지난해에는 51% 기저효과가 있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익 대비 저렴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의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5G에 관련된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도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년도 2억 4천만 대, 침투율 18%고요. 21년도 5억 9천만 대, 22년도 8억 3천만 대. 침투율이 이제는 스마트폰 통신 시장에서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55%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이제는 대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는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정점에 조금 다다라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흥국, 인도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5G의 본격 개화가 열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5G가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있었지만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도 5G의 확대, 그러면 5G의 확대에 따라서 카메라 성능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품 쪽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지원 스마트폰이 21년도 7,700만 대에서 22년도 1억 1천만 대, 23년도 1억 8천만 대까지 5G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흥행은 삼성전자의 독주로 이어졌고 23년도까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도부터 중국을 비롯한 OVX, 오포, 비보, 샤오미가 폴더블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3년도부터 애플 또한 폴더블 폰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전망치를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9년도 46만 대, 20년도 297만 대, 21년도 860만 대, 22년도 1,540만 대, 23년도 2,500만 대까지 역대급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품 시장 여전히 22년도에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품사로서 작전 리포트에서도 꾸준히 다루었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에서도 큰 수익을 좀 안겨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OLED,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하는 UTG, 힌지, 메탈 플레이트, RF PCB, 보호 필링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파인테크닉스, KH 바텍, BH, 세경 하이테크 등이 있는데 이는 유튜브 다시 보기로 종목명만 검색을 하시면 작전 리포트 내용들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시장입니다. 삼성에서 QD, 퀀텀 OLED TV를 22년도 출시가 전망되고 있고 이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부 패널을 공급받겠다라는 이야기, 협력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는 또한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을 붙여가면서 카메라 모듈과 함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에 대한 시장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면 보실 수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열매까지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요. XR 기기, 카메라 모듈, OLED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구동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5G, 통신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줄기는 XR 기기,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열매는 이를 활용한 플랫폼, 게임, 영상, 컨텐츠 시장들이 열매가 될 것이다. 애플이 22년도 VR 헤드셋을 출시를 하고요. 23년도에는 그보다 더 슬림해진 AR 글라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수혜가 전망되고 그 수혜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을 했고요. 주가도 고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최근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수급과 시장의 동향, 매매 타이밍이 결국 수익을 확정짓는 역할을 할 것인데 그간 매매 트렌드는 완성 배터리 셀 업체를 보았고요. 배터리 성능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온다 해서 소재 기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저평가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여전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는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22년도 상반기 또한 한 해의 계좌 수익률을 12월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 12월 내내 드렸는데요. 이번 주 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전 리포트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